안녕하세요. 저는 AWS 및 AWS 엘레멘탈의 파트너사인 디지베이스의 김현중입니다. 이번에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부문의 파트너 세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 및 AWS 엘레멘탈의 미디어 서비스 등을 활용한 사례 기반 중심의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시길 바라오니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아젠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컨텐츠 전송 시 위성 전송이 아닌 IP 전송을 활용한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와 같이 OTT 서비스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성을 내리다.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간 콘텐츠 전송을 위해서 위성 전송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싼 위성의 비용이라든지 고화질을 위한 높은 대역폭을 전송하기 힘든 문제들, 그리고 5G 통신 때문에 위성에 사용하던 특정 주파수를 반환하여야 되는 문제로 많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들이 위성을 IP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해외 송수시는 위성 전송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AWS 백분망을 이용한 성공적인 서비스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얼마 전이었죠. 영국 런던에서 A사의 신규 모바일 기기를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행사는 연례 행사로 기존에도 유튜브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행사 최초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거실 TV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바로 KT 올레드 TV인 IPTV 서비스를 통해서죠. 참고로 이번 서비스는 A사 공식 웹사이트, 유튜브, 네이버 TV로 마찬가지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벤트 생중계에서도 허들은 있었습니다. KT는 해외 채널의 경우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위성을 통해 수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익숙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AWS 서비스를 통해서 위성을 대체하는 이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허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위성보다 안정적, 인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국가 간 장거리 전송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퍼스트 라스트 마일에서의 퍼블릭망 사용의 문제, 또 전송 장비에 대한 호환성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레이턴시와 관련해서는 장거리 전송인데 길면 어쩌지? 타 재생 플랫폼과 비교가 될 텐데 하는 허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행사가 시작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열흘. 과연 그 남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서비스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구축 시간에 대한 허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 간 전송에 허들이 있었습니다. 국가 간 라이브 콘텐츠를 전송할 때는 품질, 보안, 안정성 등과 같은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AWS 서비스 중 미디어 커넥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런던 리전과 서울 리전 간 라이브 콘텐츠 전송은 AWS 백분망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AWS 백분망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는 만큼
라이브 콘텐츠 전송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리전별로 가용 영역을 2개씩 활성화해 놓고 이를 교차로 전송하여 운용함으로써 리전에 대한 이중화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커넥트 서비스가 최초로 출시하였던 2018년 11월경에는 단 7개 리전에서만 지원했었습니다. 현재는 어느새 유럽, 미국 동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총 16개 리전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으로 콘텐츠를 전송받아야 하거나 전송해줘야 한다면, 혹은 남아메리카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으로 콘텐츠를 전송받거나 전송해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위스 제네바인 경우는 가까운 프랑크푸르트 또는 파리로 먼저 스트리밍을 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에는 남아메리카의 유일한 리전인 상파울루로 먼저 스트리밍을 전송해야 합니다. 바로 인터넷망을 통해서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WS 백본망을 사용하더라도 First Last Mile에서는 퍼블릭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전송받거나 전송해야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도 런던에서 개최된 행사이기 때문에 런던 리전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런던의 오피스로부터 AWS 런던 리전까지는 마찬가지로 퍼스트 마일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인터넷, 즉 퍼블릭망을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라스트 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리전에 미디어 커넥트를 활성화했지만 서울의 오피스까지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마찬가지로 퍼블릭망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에서 퍼블릭망 사용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직시 혹은 SRT 혹은 리스트 프로토콜과 같은 재전송 기반 에러 처리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직시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퍼스트 마일 구간과 라스트 마일 구간에서 입력과 출력들이 직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시로 보내고 받기 위해서는 각 종단에 직시 피더와 직시 브로드캐스터를 두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SRT 프로토콜을 더 선호하신다면 직시를 SRT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행사 때 사용한 직시 전송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직시 프로토콜은 어답티브 FEC 그리고 재전송 기반 에러 제어 기법인 ARQ, 네트워크 본딩, 혼잡 회피, 히트 리스 페일오버를 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패킷 로스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시 레이턴시를 조절해서 패킷 로스가 심하거나 문제가 많은 엣지 포인트 지역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직시 레이턴시를 3초나 5초로 늘려서 말이죠. 직시가 우수한 패킷 로스 복원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약 20%의 패킷 로스까지 발생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좌측은 FEC 기능을 사용한 RTP 프로토콜이고 우측은 직시 프로토콜인데 이를 서로 비교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우측에 있는 직시 프로토콜이 상당히 우수한 복원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KT POC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직시가 얼마나 우수한 패킷로스 복원력을 보여줬는지 숫자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에서 두 가지 전송망을 사용했을 경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퍼블릭망, 또 다른 하나는 AWS가 제공하는 전용망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했을 경우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각각 144시간씩을 계측하였고 마지막에 TR-101-190 계측을 걸어 프리오리티 1 혹은 2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퍼블릭망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QoS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144시간 동안 약 161만 개라는 패킷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직시를 통해 패킷로스가 복원이 되어서 프리오리티 1 혹은 2에 단 하나의 에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복원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AWS 다이렉트 커넥트의 경우 QoS가 보장되는 전용망 서비스이기 때문에 역시나 144시간 동안 단 하나의 패킷로스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문제없이 복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구간에서는 직시 전송을 사용하면 여러분도 안정적으로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구간에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KT가 라스트 마일 구간을 퍼블릭망 대신에 AWS 전용망 서비스인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행사는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화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요. 라스트 마일의 AWS 다이렉트 커넥트, 즉 전용망 서비스와 퍼블릭 인터넷을 메인과 백업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퍼스트 마일은 퍼블릭망, 국가 간 전송은 AWS 백본망, 라스트 마일은 전용망 및 퍼블릭망, 이것을 직시로 전송함으로써 위성보다 더 높은 비트레이트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허들 중에 전송 혹은 수신 장비의 호환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신 측 혹은 수신 측에서 준비하는 장비들은 여러분이 준비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장비들을 어떻게 이 워크플로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경우 즉시 브로드캐스터라는 서비스를 사용했는데요. 이 서비스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직시 이외에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UDP, HLS, RTMP, RTSP와 같은 프로토콜 간의 변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딜리버리 타깃, 보시는 맨 오른쪽에 다양한 OTT, 서비스 프로바이더, IRD, MSO, CDN, 엔드 컨슈머, 새틀라이트 업링크까지도 이미 호환성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턴시는 어땠을까요? 앞서 KT는 레이턴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성보다 많이 느리면 어쩌지? 그리고 타 플랫폼에 비해서 눈에 띄게 느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KT 올레 TV 서비스가 가장 빨랐습니다. 네이버 TV 대비 3.5초 빨랐고 A사 공식 웹사이트 대비로는 무려 17.5초나 빨랐습니다. 유튜브보다는 24초나 빨랐고요. KT 올레 TV의 정확한 레이턴시는 아쉽게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송신 측의 장비를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소개드린 KT 올레드 TV를 통해 생중계된 A사의 모바일 기기 공개 행사는 국가 간의 라이브 콘텐츠 전송 시에도 위성 전송을 대체할 수 있는 AWS 전송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AWS 전송 서비스는 위성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용이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 서비스 대비 약 절반 이하의 비용, 많게는 3분의 1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POC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발생했을 위성 서비스가 발생하는 날씨, 디스커넥션 등과 같은 이슈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KT 담당자분도 위성 서비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전송 품질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족하셨죠. 또 기존에는 위성 채널의 포화 상태 등 때문에 높일 수 없었던 비트레이트를 고비트레이트로 유연하게 높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고화질의 영상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행사에서 실제로 준비할 수 있던 구축 시간은 단 열흘밖에 없었습니다. KT 담당자분들도 과연 이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까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했지만 많은 허들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안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즉 짧은 소요 시간으로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위성 서비스의 경우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 궤도 포화, 위성 수명 등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위성을 대체할 수 있는 AWS 전송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베이스는 2001년도에 설립되어 벌써 20년이 된 회사입니다. 방송사와 IPTV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 교육 관련 사업자들까지 미디어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사들에게 지난 20년간 인코더 제품을 주축으로 많은 다양한 미디어 솔루션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번 위성 대체 AWS 전송 서비스에서도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즉시 전송에 대한 부분도 필요했습니다. 디지베이스는 AWS 엘레멘탈의 경우 2013년부터 마스터 SI로 활동하고 있고 AWS의 경우 2020년부터 APN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는 2019년부터 한국의 셀렉티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프로페셔널한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